자, 이제 그래서 우선순위 큐에서 핵심은 힙 구조 삽입하고 삭제하는 거, 자,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다음 시험 볼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부담은 되겠지만 삽입과 삭제하는 거, 이것은 사실은 뭐 복잡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말에 삽입과 삭제하는 것을 실제로 한번 돌려보면서 값을 계속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낼 때는 뭐 내가 어떤 아까 인설트 할 때 어떤 인설트를 했을 때 실제로 내부에서 어떤 상태를 되어서 어떤 상태로 인설트가 되어진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각 스텝마다 이렇게 짝짝짝 이렇게 표현해 주라든지,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진행한 단계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요. 10장은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실습 시간에는 정렬한 거 출력해 보는 거, 그거는 뭐 한 시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프로그래밍 할 시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프로젝트도 있고 시험 보고. 네, 알았습니다.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합시다.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좀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왜냐면 여러분들 저번 주에 이거 중간고사 보고 이번 주에 기왕 중간고사 보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또 이제 프로젝트랑 시험이라서. 근데 왜냐면 이걸 여러분들 기말고사를 안 보면 중간고사 이후에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요 자료구조가 좀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료구조 시 이걸 다 옛날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심화학습 안 하고 했으면 어차피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걸 다 시험 봐야 되고 또 각각 나오는 과제들 해야 될 거고. 뭐가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커리큘럼 자체는 좋은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중간고사 일반 중간고사 기간이랑 합쳐지다 보니까 맨날 그때가 제일 빡센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중간고사는 여러분들 교양 몇 개 듣는 게 그게 그것 때문에 합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도 뭐 한 번은 지나가야 될 겁니까? 한 번은 지나가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 마지막 남아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래프는 이번 시간에 종료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개념적인 것만 가져가세요. 안에 상세한 코드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루지 않고 그래프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앞으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런 정도의 개념만 갖고 있도록 하세요. 그래프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구현할지 이제 엄청 고민이 될 건데 하나씩 들어가 보면 그렇게 이제 적은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다. 그래프는 뭐 트리 구조로 구성된 것도 그래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일 일반적인 게 여러분들 지도 같은 거예요. 지도.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이런 거 있죠, 그죠?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탐색해 가는 거, 다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그런 어떤 연결 리스트나 뭐 탐색 방법 이런 것을 베이스로 구축이 된 거죠. 예. 그다음에 뭐 또 이게 전기회, 여러분들 회로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 전자 로직에 보면 안에 회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쭉 찾아가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이런 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같은 것들 이제 작성하면 전기 회로에서 어느 노드에서 어느 노드 연결되는 뭐 그런 것들, 연결 관계 이런 것들 다 처리를 해야 돼요. OS 프로세스, 뭐 인맥 지도 이런 거 다, 그죠? 여러분들 요즘 이런 그림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 다 그래프로 처리한다. 지도에는 각 노드가 있으니까 크게 우리나라 지도에서 보면 시와 시가 연결되는 어떤
이런 그래프가 있었고 또 C 안에 들어가면 또 똑같이 다 그래프로 표현이 됐거든. 그 제초에 이제 그래프 오일러 여러분들 오일러 문제 알죠? 이게 강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여기서 다리가 7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다리를 딱 한 번씩만 거쳐서 원점에 돌아올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한 번씩만 거쳐서 절대 원점에 못 돌아온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그래프로 표현해서 나중에 나중에 이제 수학에서 처음에는 이것을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시동을 걸었었는데 수학적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불가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뭐 이게 이제 그래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다룰 거냐? 자, 그래프에는 노드가 있고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이제 링크가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드를 우리가 정점이라고 버텍스라고 해요. 노드가 있을 거고 여러 개의 노드가 있을 거고 그 노드를 연결해주는 링크를 우리가 엣지 또는 간선이라고 해요. 또는 뭐 링크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해요. 엣지, 링크, 간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링크는 노드와 노드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어떤 노드는 연결돼 있고 어떤 노드는 연결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아래쪽에 이런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사실은 그림은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그래프다. 왜냐면 1번이 0번과 2번과 4번으로 연결되는데 여기도 보면 1번이 0, 2, 4번으로 연결되고 또 다 연결관계는 동일한 거다.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나 동일한 그래프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자, 이게 크게 이제 방향이 없는 그래프와 방향이 있는 그래프로 나눠서 표현해줘야 돼요. 방향이 없는 그래프는 A와 B 노드가 있다 하면은 A, B 간의 노드를 이렇게 노드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면 표현을 갖다가 A, B 또는 B, A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그죠? 이런 표현 방법은 방향이 없을 때는 똑같아요. 근데 방향이 있을 때는 자, A에서 B로 화살표가 되어 있다는 것은 A에서 B로 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A, B로 표현하지 B, A로 표현하지 않는다. B, A라는 것은 B에서 A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B와 B, A는 다르다. 방향이 있을 때는. 자, 그래서 아까 방향이 없는 거는 여기 괄호를 표시할 때 이렇게 하고 방향이 있는 것은 이렇게 표시한다. 괄호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사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래프 내에 가중치가 있어요. 가중치. 그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가중치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중치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인천 가는데 뭐 이거는 뭐 시간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거고 가중치는 뭐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렇겠죠. 아니면 이 도로 통행료로 통행료를 값이 통행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노드와 노드 간의 통행료 값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가중치다. 가중치, 그죠? 나중에 뭐 인공지능 들어가면 인공지능도 노드와 노드를 연결해주는 그 가중치 값을 갖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자, 가중치는 정점과 간선을 연결할 때 간선 사이에 그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요구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도로의 길이를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뭐 통행료 고속도로 망이다 그러면 고속도로에 뭐 통행료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뭐 가는 시간이 표현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지겠죠. 가중치를 다른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부분 그래프다 하는 것은 정점이라는 것은 아까 노드라고 그랬어요. 노드와 간선이라는 것은 링크라 했죠, 그죠? 자, 노드는 V 괄호 열고 G 이렇게 표현하고 간선은 H, E에 뭐 괄호 열고 G, V는 버텍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런 것들을 모아서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부분 그래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래프를 표현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G1 이런 노드 연결 관계 있을 거고 이런 노드 관계 이런 관계가 있을 건데 자, 이런 것들은
노드와 노드의 연결 관계를 표현할 때 방향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런 것은 방향이 있는 거죠. 그죠? 화살표로 표현했으니까. 자, 그러면 지화 같으면 노드는 0, 1, 2, 3이 있을 거고, 이것도 뭐 G2 같으면 노드가 0, 1, 2, 3. G3 같으면 0, 1, 2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때 H, 간선, 그죠? 연결하는 관계는 지환에 연결하는 관계는 0하고 1하고 연결되고 0하고 2하고 연결되고 0하고 3하고 연결되고 0, 1, 0, 2, 0, 3. 그 다음에 1하고 0하고 연결되고 1하고 0하고는 아까 어차피 이게 방향이 없으니까 같다 했죠. 표시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럼 1하고 2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없죠. 1은 0하고 2하고 연결되니까 1과 2를 표시하면 돼요. 2는 아까 0, 2 관계가 있었으니까 2에서 0으로 2에서 1로 이거는 표시 안 하고 나머지 2에서 3으로 가는 거 이거는 표시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런 연결관계도 이런 연결관계다. 그러면 이제 0과 1, 2만 연결관계가 존재하고 3은 연결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0, 1, 0, 2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방향이 표시되어 있을 때는 아까 방향 관계를 가질 때는 우리가 구분해 주겠어. 이렇게 바로를 이렇게 표시한다. 그래서 0에서 1로 가는 관계, 1에서 0으로 가는 관계, 이거는 서로 다른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다. 이것은 표현이.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가는 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점과 점점 사이의 연결 관계를 표현할 때 이걸 인접 정점이라고 해요. 인접 정점. 그래서 만약에 0 로드에 대한 인접 정점은 어떤 거냐? 1과 2와 3이 있는 거예요. 연결이 0에서 1로, 0에서 2로, 0에서 3으로 연결되니까 0에 대한 인접 정점은 1, 2, 3이 존재하고 만약 1에 대한 인접 정점은 0과 2가 존재할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정점을 인접 정점이란다. adjacent vertex가. 그 다음에 차수, 디그리라는 것은 차수는 뭐냐? 노드가 연결관계를 가지는 개수를 얘기합니다. 0에서 1로 하나, 0에서 2 두 번째, 0에서 3 세 개. 그러니까 차수가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환의 정점 0의 차수는 3이 된다. 그러면 정점 1의 차수는 2가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차수를 표현해요. 무방향이 되죠. 방향 그래프는 이제 뭡니까? 진입 차수, 진출 차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방향 그래프에서는 진입 차수와 진출 차수 모두 합친 거, 그죠? 이것을 표현한다. 그게 차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경로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한다. 무방향, 방향이 없는 거, 방향이 있는 거는 뭐 이와 같이 표시하면 되고, 경로의 길이는 뭡니까? 경로를 만들기 상는 간선의 수다. 경로의 길이는 간선의 수다예요. 간선의 수. 간선이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0번 같으면 경로의 길이가 3이 되는 거죠. 아까 차수가 경로의 길이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단순 경로, 이제 경로를 구분해주면 단순 경로와 사이클이 존재한다. 단순 경로는 그냥 노드와 노드 간에 반복되지 않는 어떤 경로. 간선이 반복되지 않는 경로를 그냥 단순 경로로 한다. 그럼 사이클은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이클은 0, 1, 2 여기 안에 사이클이 되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시작점과 종료점이 같은 것을 우리가 사이클을 한다. 자, 그래서 아까 0, 1, 0, 2, 3이라는 것은 1, 0, 2, 3, 2, 3.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1에서 0, 2, 3 이것은 단순 경로다. 그 다음에 1, 0, 2, 0 1에서 0, 2, 0 이것은 중복되는 경로니까 단순 경로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0에서 시작해서 1, 2, 0으로 가면 이것은 사이클이다. 그죠? 만약에 이런 노드 같으면 0에서 1로 갔다가 다시 0으로 돌리니까 이게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연결 그래프. 연결 그래프는 그 정점과 정점 연결해주는 그 노드를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트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트리가 되고 이런 것도 트리가 되고 이런 것도 트리가 된다. 그래서
사이클을 가지지 않는 연결 그래프를 우리가 트리라고 한다. 그죠? 예. 트리는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점으로 돌아오면 그거는 트리가 아니다. 그 다음 완전 그래프가 있어요. 완전 그래프는 아까 그 노드들을 전부 다 풀리 다 연결된 거. 노드와 노드가 링크가 서로 완전히 다 연결된 거를 우리가 완전 그래프를 한다. 그래서 보면 0은 1, 2, 3으로 연결돼. 1은 0, 0, 2, 3으로 연결돼. 그죠? 모두 다 서로 다 퍼펙트하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자, 이것을 우리가 완전 그래프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그 간선의 링크의 수는 어떻게 되냐? 링크의 수는 n 곱하기 n-1을 2로 나눈 게 링크의 수가 된다. 무슨 말이냐니까 n개의 노드가 있으면 자 완전히 다 연결됐다 했으니까 만약에 0번 노드의 관점에서 보면 0번 노드의 링크의 차수는 몇 개야? 얼마야? 0번 노드는 1번으로도 연결되고 2로도 연결되고 3으로도 연결되지 그죠? 차수가 얼마야? 3이에요. 그죠? 그래서 간선이 3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1에서도 보면 이쪽 연결돼 3이죠. 2에서도 보면 3이죠. 3에서도 보면 3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뭐야? n개의 노드일 때 각각 노드에서 관점에서 보면 간선은 몇 개예요? n-1이라는 거죠. 그렇죠? n-1이니까 전체 간선은 각 노드에 곱하기 간선의 수를 하면 그게 전체 노드 수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사실은 중복되는 거예요. 만약에 0에서 3으로 간 거 이 간선은 3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 간선 또 합쳐놨잖아요. 그죠? 중복 합쳐놨으니까 나누기 2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맞죠? 왜냐면 봐봐 0일 때는 보면 하나 둘 셋인데 하나 둘 셋이 보면 3의 노드인데 만약 3의 관점에서 하나 둘 셋 그러면 아까 0에서 이 노드를 쳤는데 3도 또 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한 번씩 다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한 번씩 다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n 곱하기 n-1을 한 것을 2로 나눠준 게 전체 간선의 수가 된다. 그래서 퍼펙트 노드에서는 완전 그래프에서는 전체 노드 간선의 수는 n개 노드의 수에다가 그죠? 곱하기 n-1 한 것을 나누기 2한 게 그게 간선의 수가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 차분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그래프로 구현할 때 우리가 이제 필요한 요소들은 그죠? 뭐 그래프의 노드를 생성하는 거 앞에 이거는 우리가 링크드 노드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노드를 생성하고 노드가 비어 있는지, 그 다음에 비어 있지 않으면 생성을 할 수 있겠지. 이것은 사실은 노드를 비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노드를 서치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노드가 노드를 정점 노드이냐, 뭐 간선을 추가할 거냐, 이건 이제 인서트 삽입할 때 뭐 노드를 추가하는 거, 간선을 추가하는 거, 노드를 삭제하는 거, 간선을 삭제하는 거, 인접 정점의 집합이 어떤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래밍상에서 이러한 그 그래프를 표현하는 것은 각각 노드를 우리가 그 매트릭스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매트릭스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표현된 이러한 그래프들은 다 2차원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2차원적으로 표현이 돼서 영역 노드를 0,0 인덱스 i와 j 행과 열의 번지를 0,0을 우리가 0 노드라고 가정하면 1노드는 뭡니까? 1노드는 행이 1번지고 열이 0번지 이렇게 그죠? 표현할 수도 있고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표현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제외한 자기 자신은 다 0,0, 1,0, 1,1, 2,2, 4,3 자기 자신은 모두 연결 관계를 0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0으로. 자, 1이라는 것은 연결이 됐다. 이것은 매트릭스를 우선 하고 나서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1,1과 0에 1과 0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0과 1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 일단은 간선의 그래프가 간선을 표현할 때는 2차원 행렬에 값이 1이면 간선이 있다 이렇게 이 i와 j i행 j열의 그 노드의 값이 1이다 하면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0이면 연결이 끊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각선 성분은 전부 다 0이다. 자, 이렇게 하면 매트릭스 타입으로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3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전부 다 0이 돼요. 3은 다 0이 돼요. 뭐 이런 관계 같으면 대각선은 전부 일단 무조건 다 0이라 했어요. 그죠? 대각선은. 그 다음에 1에서 0으로 1에서 0으로 0에서 1로 그죠? 뭐 이렇게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 타입으로 표현해주면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약수가에서 매트릭스 표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 인접 편익을 갖고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프로 표현하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 얘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표현하려면 노드를 삽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접 값을 삽입해야 돼요. 간선, 그 엣지 같은 거. 뭐 여기서 보면 프로텍서 엣지 뭐 이런 것들 집어넣는 게 있어요. 집어넣는 거니까 이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A, B, C, D 노드에 대해서 연결 관계를 A 노드는 여기 A, B, C, D가 됩니다. 그죠? 행렬로 A, B, C, D. 그러니까 B와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C는 연결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D와 연결이 돼 있다. 그죠? 0, 1, 0, 1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노드는 A 노드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1. 그 다음에 B 노드 자신은 0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C 노드와 연결됐다. 1. 그 다음에 D 노드와 연결됐다. 1.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입력값을 이렇게 생성해서 넣어주겠다. 그러면 노드와 노드 간의 연결 관계를 다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행렬로 표시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접 리스트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링크드 리스트로 표현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에서 A가 연결된 것은 B, C, D니까 A는 B와 C와 D로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은 늘 처리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B, C, D와 연결되어 있다. A는 B 같은 경우는 A와 C로만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은 늘 처리해줘. C는 마찬가지 B, A, D로 연결돼. C는 B, A, B, D로 연결돼. 그죠? D는 마지막은 연결. 늘 처리. D도 마찬가지 A와 C로, A에서 C로 이렇게 이런 연결 관계를 표현해서 각각의 노드가 어떤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연결 리스트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런 노드 같으면 그죠? A는 B와 C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B는 A와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C는 A와만 연결되어 있고, D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다 표현되겠죠? 방향성이 있다. 그러면 A에서 B로 연결되어 있고, B는 뭡니까? A로 연결되고 C로도 연결되어 있죠. 그죠? 네. C는 그 이상 다른 거로 연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방향이 지금 B에서 C로만 C에서 B로 가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B는 아무것도 연결 관계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 관계를 연결 리스트로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 서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서치는 어떻게 하냐? 제가 프로그램들 쭉 있으니까 이런 것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노드가 있다 그러면 연결 관계를 이렇게 리스트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뭘 하느냐? 이제 여러분들 미로 탐색에 활용하는 미로 탐색, 미로 탐색이나 뭐 전자회로 탐색, 전자회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데 여기 탐색하는 방법에는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 방법이 있다. 깊이 우선 탐색이라는 것은 무조건 일단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냥 먼저 진행하는 거예요. 막혀 있을 때까지. 막혀 안 있으면 계속 가면 돼요. 막혀 있으면 여러분들 앞에서 파악해서 다시 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돌아오고 막혀 안 있으면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깊이 우선 방식이 돼요. 그래서 depth first search다. 대신에
너비 우선 탐색은 지금 현재에서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따져보는 거예요. 한 단계씩. 더 이상 깊이 우선 탐색은 무조건 한 방향으로 잡았으면 계속 가는 거야. 막혀 있을 때까지. 그런데 너비 우선은 계속 가지 않고 D가 갈 수 있는 방향을 한 스텝씩 계속 따져보는 거예요. 그게 너비 우선 탐색.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다, 이런 노드가 있다, 그러면 연결관계 자 A에서 시작했다고 가정해요. 그럼 이게 깊이 우선 탐색인데, 자 깊이 우선 탐색을 하려면 스택에 집어넣어야 돼. 스택에 경로를 내가 가는 경로를 집어넣어야 돼. A에서 C로도 갈 수 있고 B로도 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먼저 B로 먼저 시작했어요. 자 B로 시작했으니까 B로 일단 A에서 B로 가니까 뭡니까? 경로 A가 스택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방문한 것은 표시를 해내야 돼. 방문한 것은. 자 그 다음에 B에서 갈 수 있는 것은 D로 갈 수 있고 A로 갈 수 있는데 A는 이미 A에서 왔으니까 방문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안 가는 거지. 그럼 D로 가는 거예요. 그럼 B가 또 스택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D에서 또 갈 수 있는 게 B와 C로 갈 수 있는데 B는 아까 방문했는 거니까 B는 대지하고 C로 갔어요. C에서 또 마찬가지로 A, D, E로 갈 수 있는데 A는 이미 아까 A가 출발점이죠. 그죠? 이게 이미 방문한 노드예요. 그래서 A와 D를 배제하고 E로 갑니다. E에서 출발하면 마찬가지로 G와 H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G로 갔어. 그 다음 G에서는 H로 가요. 그죠? 딱 가보니까 H에 도달하니까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야. 그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왜냐면 H에서 E로도 방문했고 G로도 방문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죠? 여기서는 골 개념이 없어요. 그죠? 여기가 골이다, 더 이상 가지 마라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갔으면 돌아 나와야 돼. 돌아 나오면 이게 이제 스택에 있으니까 이제 스택 순서대로 끄집어내겠죠. 그죠? 네. 스택 순서대로 쭉 끄집어내면 G로 갔다가 E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까지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D까지 돌아왔어요. D에서 방문 안 한 게 하나 있죠. 그죠? 왜냐면 그전에는 다 방문했으니까 그냥 끄집어냈고 D에서 방문 안 한 게 F가 난 거예요. 그래서 F로 갔다가 F에서 다시 F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또 돌아 나와야 되죠. 그러면 F에서 D, B, A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노드를 다 한번 탐색해 본 거예요. 그죠? 자, 이게 깊이 우선 탐색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결 리스트로 구현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우선 탐색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자, 이거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중에 참고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쭉 이제 탐색한 상태를 A 노드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경로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너비 우선 탐색이 있는데, 너비 우선 탐색은 아까 시작을 얘가 A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A에서 갈 수 있는 거 다 보는 거예요. B로도 갈 수 있고 C로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B와 C를 다 보는 거예요. 이때는 너비 우선 탐색은 스택에 쌓으면 안 돼요. Q에 쌓아야 돼요. Q는 자 예를 들어서 B와 C를 이게 뭐 Q에다가 B와 C를 집어넣는 거야. 갈 수 있는 게 이제 B와 C니까 집어넣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B를 먼저 한번 보고 C와 B를 전부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B를 먼저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죠? B를 따져본다는 것은 B를 Q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네? 왜냐면 한 번 간 경로는 빼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빼내도록 돼 있어요. 빼내도록. 그래서 B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C 노드잖아요. 그죠? B에서 이제는 D로 갈 수 있는데, 일단은 B까지 왔으니까 B는 빼내고, 그 다음에 C, 남아있는 게 C니까 C를 또 바라보는 거예요. C에서 갈 수 있는 게 뭐 E와 D로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B에서 갈 수 있는 것은 D로 갈 수 있는, 아까 A는 이미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D로 가고, C는 D와 E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B는 B에서 이제 D로 가니까 D를 Q에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찾아봐야 될 게 이제 C 노드를 보는 거예요. C 노드에서 갈 수 있는 건 D와 E인데 D는 이미 여기서 방문했으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E 노드를 집어넣는 게 E. 그죠? C는 왔으니까 C는 빼고, 그 남아있는 게 Q에 남아있는 게 D는 남아있고 E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D에서 또 갈 곳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먼저 이제 D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D를 끄집어내면 D에서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보면 D에서는 F로 갈 수 있고 C는 방문했으니까 그럼 F를 또 Q에 집어넣는 거야. Q에 집어넣고 그 다음 E는 이제 남아있는 게 E를 끄집어내면 E에서 갈 수 있는 곳을 보는 거죠. E를 끄집어내서 E를 갈 수 있는 게 G와 H인데 G와 H를 그러면 집어넣는 거예요. Q에. G와 H를 G 먼저 집어넣죠. 여기서는 G를 먼저 집어넣고 H를 집어넣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뭡니까? 아까 F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거죠. F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잖아. 그러니까 F를 빼버리는 거예요. Q에서. 그러면 G와 H만 남죠. 그러면 이제 G 노드부터 보는 거야. G 노드를 빼면 G 노드를 이제 G 노드부터 시작하는 게 G에서 딱 보니까 아까 뭡니까? H까지 다 방문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H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너비 우선 탐색은 하여튼 현재 노드에서 갈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차례차례로 본다. 보기 위해서는 Q에다가 순서대로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Q에서 빼내면서 그 다음 노드를 찾아보면서 그 다음 노드를 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Q에 넣고 빼고 하면은 방문할 노드가 순서대로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게 너비 우선 탐색이다.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은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방법을 취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설치한 결과 값이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은 결과로 구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너비 우선 탐색이다. 너비 우선.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갖고 이제 만드는 게 이제 사실은 그래프에서 뭐 탐색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제 그래프를 활용하는데 아까 예로서 위로 탐색 방법을 너비 우선 탐색과 깊이 우선 탐색 이 방법을 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스택을 연결 리스트에 스택을 구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큐로 구현하기도 한 거죠. 이게 이제 뭐 그래프에 사실은 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그래프의 연결성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본 건데 신장 트리라는 것은 실제로 전체 노드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노드를 간 노드를 표현한 거고 이게 뭐 깊이 우선 탐색으로 간 노드를 표현한 거 이거는 너비 우선 탐색으로 간 노드를 표현한 거 이런 표현 방법을 그죠? 이 노드에 대해서 노드의 방문한 경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장 트리라고 이야기해요. 스패닝 트리.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가면 위상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드 간에 어떤 우선순위를 이제 연결 관계를 갖고 여러분들 과목 중에서 봐보세요. 처음에 1학년 때 정산학교를 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2학년 때 자료구조, 알고리즘은 아직 안 했지만 알고리즘은 또 조금 이따 다음에 연락하겠습니다. 알고리즘, 그 다음에 1학년 때 이산수학 들었죠. 이산수학을 들어야 알고리즘도 할 수 있고 운영체제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들어야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영체제 이런 것도 해야 인공지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영체제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근데 요거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의 어떤 항목들을 나열해놓고 각각 항목들에 필요한 어떤 그 노드 그 항목들을 항목들에 대한 어떤 필요한 어떤 선수 조건들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것을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로서 어떤 관계들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전산학교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듣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드로 기본적으로 들어야 된다라든지 그죠? 전산학교를 빼버리면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게 이상 정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거는 뭐 이런 개념으로 그래프를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비게이션이나 뭐 어쨌든 뭐 그저 내비게이션에서 탐색하는 거 이건 전부 다 그래프로 처리해서 연결 리스트로 해서 처리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다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지만 이런 거 전부 다 구현해 보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만 머리에 갖고 있고 나중에 필요할 때 가 되면 그때 이제 책을 찾아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찾아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프 이후에는 이제 뭐 좀 더 이제 쭉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해서 여러분들 자료 구조 이번 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하여튼 이제 자료 구조 이제 끝나면 다음에는 이제 유한주 교수님 하시죠.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이 11월 1일 날 과제 발표하고 어쨌든 다음 주는 월요일 날 기말 시험만 보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종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제 개별 과제 준비하시고 11월 1일 날 발표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유한주 교수님부터 진행합니다. 기말 시험 월요일 날 시험을 몇 시에 볼까요? 10시에 볼까요? 10시 괜찮아요? 9시 반에 볼까? 10시에 볼까요? 네, 10시에 봅시다. 그럼 10시에 보고 그 다음에 시험만 보고 정리하는 거죠. 네, 수고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